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취소 요구가 나온 지 반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제 행사인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가 확정됐던 지난 2007년 11월 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남 여수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했고 여수시는 한 총리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 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역대 네 번째 여수 명예 시민이 된 한 전 총리.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여수 시민의 믿음을 그대로 배신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명예 시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수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엄 제1호가 여순항쟁 때이고 12.3 불법 계엄은 여수 시민들한테는 아주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일이거든요. 빠르게 그 명예 시민을 회수하는 것, 박탈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9월엔 시의회가 주도해 명예 시민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명예 시민 취소 여부는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데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계속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법원 판단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조치하겠다 그랬거든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반년 넘게 지속된 명예시민 취소 요구에도 버티던 여수시는 1심 판결이 나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자존심에도 많은 상처를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인지된 시점에서 다 따질 것도 없이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해촉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공적심사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 한 전 총리는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을 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가 독립된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독립만으로는 법원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광주고지법 명사 초청 강연자로 나선 문 전 권한대행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정을 언급하며 당시 진보 쪽의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인용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진영 논리를 넘어선 법리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휴먼 에러, 즉 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까지 건드리느냐며 반대 소신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원전 2.5기 용량의 대규모 LNG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만큼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한 만큼 환경단체 반발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실업대란 속에 발전소 추진을 서둘러 달라는 노동단체들의 요구도 거센 상황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상단 일자리 무너진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여수 산단의 노동자들이 LNG 발전소 건립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극심한 불황의 여파로 일자리의 씨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이 공사가 마지막 희망이란 겁니다. 프렌트, 토목 건축 등 3단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수 산단 내 LNG 발전소는 모두 6군데. 공사를 시작한 한 군데를 제외하곤 현재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노동자들에게 다시금 공고를 잡고 핸들을 잡을 기회를 주는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LNG 역시 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시설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말합니다.
발전 용량도 2.6기가와트로 원전 2기 용량보다 많아 여수 산단의 산업 전환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가스 발전이 여수 산단에 집중될 경우는 여수 산단의 그런 아리백 전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공론화가 필요하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9,000명 안팎 끼던 산업단지 플랜트 조합원 수가 2,000명대로 떨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용 절벽의 상황. 하지만 또다시 오염 산업이냐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발전소의 건립 규모와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주청사의 위치가 발표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합의 주체들 간 이견이 나오는가 하면 전남 동부권에서는 기본적인 균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특별시의 명칭은 광주 전남특별시로 하고 주 소재지의 주소를 전남청사로 한다. 행정통합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세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된 핵심 합의 사항입니다. 동부권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명칭은 광주에, 주청사는 무안에 두겠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안배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부권은 여전히 지금 출장소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통합은 좋지만 동부권이 소외되는 통합은 반대한다. 주청사 위치를 두고 간담회 참석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이 근무하게 될 주청사는 예산과 인력, 권한이 집중되는 상징적 공간으로 들어서는 위치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파급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광주로의 집중을 막기 위해 통합청사는 전남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전남으로 온다고 하면 정했지 남항으로 갈지 동부청사로 올지 누가 그걸 정하냐. 그건 통합시장이 당선된 시장이 정하는 거고. 김문수 의원은 동부권 주청사는 어렵더라도 세 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사 운영에 있어 균형이 빠지면 무안이든 광주든 주청사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균형 있게 3청사라는 걸 반드시 넣을 때만 동의하지 그 말이 안 들어가면 전남에 주청사를 둔다. 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명칭은 광주 우선으로 주소지는 무안으로 1차 합의된 상황. 오늘 오전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4차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시 명칭과 주청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청사로 광주를 주장하고 나선 데다 지난 간담회 때 불참했거나 중간에 자리를 비운 의원들도 있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가 오늘 여수시민회관과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립니다. 여수시와 광양시,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를 통해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들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들의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하고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해당 변호사가 형사보상금 1억 1,000여만 원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보상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가 2024년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한 뒤 사무실 운영난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수차례 미뤄오고 있다며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오르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양식어가의 폐사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바다 양식장 관리 시스템에 AI를 도입한 현장에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2년 완도로 귀화의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형구 씨. 10년 넘게 바다를 지켜봤지만 요즘 가장 큰 걱정은 예측하기 어려워진 수온 변화입니다. 어민들이 기존에 해왔을 때 어느 시기가 돼도 이거는 큰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걸 그 감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 갑작스럽게 수온이 이렇게 변화가 확 변했을 때 그걸로 인한 폐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한 거예요, 어민들이. 완도군은 이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AI 바다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선창리 등 해상양식장 6곳과 육상양식장 2곳 등 모두 8곳에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 등 5가지 정보를 양식장에 오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 설치된 수중 카메라를 통해 바닷속 전복의 움직임과 상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하할 때 얼마나 죽고 또 얼마나 잘 큰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죠. 완도군은 앞으로 바다 양식장 4곳의 관측 지점을 추가로 설치해 정보 수집 범위를 더 넓힐 계획입니다. 또 지역별로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적정 입식량 산정 등 과학적인 양식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어민들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양식업. 바다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기르는 공간을 넘어 읽고 예측하는 산업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병원 대변인은 어제 당의 독자적인 비전과 가치, 정책에 기초해 당원들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고 합당 협의와 관련된 전권을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합당 논의가 결렬될 수도 있어 지방선거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광양사랑 상품권을 12%까지 캐시백 형태로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광양사랑 상품권 캐시백 적립률을 10%에서 12%로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합니다. 시는 광양사랑 상품권이 기존처럼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보유 한도가 7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5일부터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열렸으며 주요 시정 운영 계획과 역점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이뤄졌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